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는 그 해당 영역은 바뀌지 않았다. 바뀐 부분은 심의를 이전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전담기구에서 심의하는 거로 바뀌었다. 이것만 바뀐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바뀐 부분은 조건부 기재유보가 생겼다. 이 부분만 바뀐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자, 무조건 삭제와 그 다음에 선정 후 삭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7호 조치는 무조건 삭제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여튼 무조건 삭제를 하시면 돼요. 1, 2, 3, 7, 5 조치는요. 자, 그러면 이 기재사항 삭제는 이러한 삭제 대상과 삭제의 방법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삭제 대상에 대한 선정은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담기구를 이제 관할하는 소속 부서의 영역이다,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선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 담당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삭제, 1, 2, 3, 7은 무조건 삭제다. 이 삭제 대상이다 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통보하시면 되는 거죠? 학생부를 관리하는 부서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학생은 무조건 삭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후 학생부 정정 절차에 따라서 학생부를 정정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정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삭제 대상 선정을 심의 후에 삭제를 해야 하는 4, 5, 6, 8호인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삭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가 있죠. 삭제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은 동일학교급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안으로 이제 가해 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8월 30일까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삭제 요건 대상이 되는 거고, 조치를 받은 이후에 이제 필요한 서류를 갖춘 다음에는 이제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전담기구 심의 결과 삭제 요건 오케이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유는 어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학생부를 담당하는 부서에 알려서 정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삭제 요건이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조치사항 관리대장에 따라서 이제 해당 학생부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이 학생은 졸업 후 2년 후에 자동 삭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 정정 절차에 따라서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학생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동 삭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밑에 부분인데요. 전담기구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네, 전담기구가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1, 2, 3, 7, 5 무조건 삭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요. 4, 5, 6, 8호를 받았더라도 졸업 후 2년 후에는 역시 전담기구 심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뭐 하면 되는 거죠? 정정 절차에 따라서 정정해 주세요 라고 해당 부서에게 안내만 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역할이 끝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재 사항 삭제 1, 2, 3추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시는 거고요. 4, 5, 6, 8로 심의 후에 삭제가 되는 건데 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심의 후에 삭제가 되는 거고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가 된다. 심의를 할 때는 밑에와 같은 담임교사 의견서, 특별교육 미수증, 또 자필 자기 의견서 등이 이제 필요한 서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학생의 변화 정도를 보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한 이후에 이제 학교장님의 내부 결재를 통해서 삭제 대상이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제 시 유의사항인데요. 정지인 경우에는 이 해당 학생의 동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학적 정지인 경우에는 전담기구 심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적 정지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가 되는 거고, 무조건 삭제는 학적 정지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 학생, 그러니까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1, 2, 3추로는 무조건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 이해 조치는 전담기구가 심의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 후 2년 후에 자동 삭제가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이런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 조치결정일자가 교육장님의 내부 결재일로 변경이 되었다. 정지된 자는 이제 학적을 정지된 상태를 풀고 기재한 이후에 다시 학적을 정지시키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기재 예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4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자, 사례 5는 기재 유보 대상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3월 1일 이후에 신고 접수된 사안이고 5월 12일 날 사후 조치를 받았고 또한 동일한 학생이 7월 21일 날 또 가해 학생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 기재 유보 대상은 최초의 사안에 대해서 1, 2, 3호 조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건부 기재 유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5월 12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4호 조치 즉시 입력하셨겠죠? 자, 그런 다음에 7월 21일 날 받은 1, 2, 3호 조치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즉시 학생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자, 3월 1일 이전에 1, 2, 4호 조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7월 21일 이후에 1, 2, 3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예, 당연히 3월 1일 이전에 받은 1, 2, 4호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문제는 7월 21일 날 받은 1, 2, 3호 조치인데요. 예, 조건부 기재 유보는 3월 1일 이후에 신고 접수된 최초의 사안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때부터 1, 2, 3호 조치를 받았으면 조건부 기재 유보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7월 21일 받은 1, 2, 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 유보 대상에 포함이 된다. 따라서 즉시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 유보를 한 후에 이 학생이 조치를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살펴본 후에 조치를 이행을 했다면 기재 유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조치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즉시 조치 이행 기한이 지난 날 이후에 즉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3번은 사안 접수가 2월 5일 날 받았잖아요.
3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사안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월 21일 날 조치를 받았더라도 3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죠? 1, 2, 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 조치는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을 받았더라도 조건부 기재유보가 되지 않고 바로 학교에서는 학생부에 기재를 하셔야 한다. 로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례 4번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 접수가 된 사안이고 7월 21일 날 1, 2, 4, 5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게 되죠. 자, 1, 2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 유보 대상이고 4, 5 조치는 즉시 기재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4, 5 조치가 받았기 때문에 1, 2, 4, 5 조치 모두 즉시 기재를 해야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참 아쉬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대답을 해드리자면 1, 2, 4, 5 조치는 조건부 기재 유보 대상이 되는 거고 4, 5 조치는 즉시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지만 학생부 기재는 두 개의 내용으로 분리가 됩니다. 1, 2는 조건부 기재 유보가 되고 4, 5는 즉시 기재가 되는 겁니다. 학교로서는 좀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할 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서와 또 학생부 기재,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제 관리하는, 담당하는 부서, 교육부의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그 의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겨난 그런 문제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것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업무가 좀 유발이 된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은 차후에 좀 어떤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1, 2, 4, 5 조치는 조건부 기재 유보 관리대장에 또 별도로 기재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4, 5 조치, 1, 2, 4, 5 조치 또 그 관리대장 있잖아요. 조치관리대장에 또 기재해서 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 5 조치는 조건부 기재 유보가 되기 때문에 기재 유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기재 유보가 쭉 이루어질지 아니면 멈추어지고 다 기재를 해야 될지를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 이제 행정소송 그 다음에 이제 조치 이행 만료 기전에 이제 인용 결정을 받은 경우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이제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린 상황인데요. 관계 회복은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요. 학교의 역할 뭐 등등이 있고 지금 이제 현재 그 북부교육지원청에 관계 회복 조정 기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회복 조정 기구 도움을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면 국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겠고요. 학교에서 지고 있는 행정적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그 관계회복 프로그램 또는 관계회복 전문가 지원 요청을 원하는
그런 전화 등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전문가와 또 전문가에게 주는 수당 등등 모든 행정적인 것들은 국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내용은 이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온라인 생활교육 플랫폼인 생생온인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또 학부모, 교직원 대상 여러 가지 영역의 필수 교육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콘텐츠를 갖춘 그러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또 성폭력, 아동학대, 또 가정폭력, 실종 유괴 예방 등등등 다양한 영역에 관련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 동영상 자료들 등등등을 저희가 엄선해서 올려놓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시면 예방 교육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강의를 들은 중에 또한 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이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통해서 학교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또 학교의 행복을 위한 생활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